네, 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혹시 김장천 변호사님 요새 네. 굉장히 인기 끌고 있는 수리남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네, 아주 조금 봤습니다. 이 영화 내용 자체가 이제 마약과 관련된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 중에 이렇게 마약을 제대로 다룬 컨텐츠가 없었다라고 네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낯선 주제를 굉장히 한국적으로 잘 만들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왜냐면 해외에는 뭐 나르코스나 이런 뭐 마약과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인식 속에 한국은 좀 이제 마약하고는 좀 연관 없는 나라 아닌가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 드라마가 더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사건으로 접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생각보다 젊은 층에서도 마약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제가 진행했던 사건을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타투이스트 여자친구, 남자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원래 남자친구가 마약 전과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비트코인을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거래를 하면 걸리니까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사자. 그러면 안 걸릴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난 전과가 있으니까 네 이름으로 사자. 여자친구 이름으로. 치사해. 어쨌든 비트코인으로 막 하다가 이제 계좌가 걸려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게 된 거죠. 보통 마약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하죠. 같이 구매를 하고 같이 투약을 하고 하는데 몇 명이 더 있었어요. 몇 명들이 더 있었는데 여자 계좌가 썼으니까 이 남자가 여자한테 나는 걸리면 이번에 들어간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여자친구가 너무 순진하고 착한 거예요. 남자친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 라고 해서 말을 안 하고 독박을 쓴 거예요. 독박을 써서 얼마가 나왔냐면 지금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 추징 액수가 5,400만 원, 그 다음에 사회봉사 100시간 이 정도가 판결이 선고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거의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 끝이 났는데 그 기간 외에 다른 기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간에 대해서도 조사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여자한테. 근데 이때는 이미 헤어지고 난 과정이죠. 헤어지고 나서 이제 다시 조사가 들어오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 기존에 있었던 이 기간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인정을 하자. 어쨌든 우리가 한 건 맞으니까, 뭐 남자친구였건 어쨌든 내가 한 건 맞으니까 인정을 하자 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는 인정을 받아가지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했던 나머지 친구들, 주도적으로 했던 전 남자친구 가만히 둘 거냐?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네가 독박을 쓸 이유가 없다. 이미 뭐 처벌은 완결되었지만 어쨌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맞다.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했고, 그리고 나서 수사 과정에서 이제 대질도 이루어지고, 이 전 남자친구는 끝까지 나는 아니다. 아니, 얘가 했던 것이다. 뭐 돈도 준 게 있잖아. 아니, 나 생활비 준 거다. 생활비는 무슨 한 푼도 준 게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돼서 결국에는 이분이 실형을 받았던 그런 사안을 최근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걸 밝혔어요? 일반적으로는 국가소에서 이제 모바일 검사를 하거나 이제 소변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변 검사는 보통 짧은 기간 내에 이제 끝이 나고, 모발은 굉장히 긴 경우는 한 1년 정도까지도 이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나는 뭐 모발에도 안 나오고 소변도 안 나오니까 괜찮을 거다 라고 하지만, 투약의 일시, 뭐 장소, 방법, 같이 투약했던 사람들의 진술 등등등이 있으면, 투약 사실이 명확하면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음성이니까 변호사님 저 무죄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마약 범죄가 진짜 많다고 느끼는 게, 교도소 안에서는 특정한 범죄들끼리 방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약 사범들은 마약 사범들끼리 이렇게 한 방을 하는데, 진짜 마약 사범들이 너무 많아서 요새는 마약방이 풀로 차가지고 다른 방을 뭐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럴 정도로 교도소 안에서도 마약 사범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약 자체로도 문제가 되는데, 보통은 성범죄나 다른 범죄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잖아요. 마약을 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먹이고 강간을 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다 같이 집단적으로 향응을 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되니까 더 문제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 마약도 뭐 처벌이 이루어지는 행동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수입뿐만 아니라 그것을 뭐 매매하거나 네네. 아니면 원료를 들여와서 제조하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소유하거나 소지하거나 네. 투약하거나 모두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 뭐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보통 처하게 되고, 네네. 뭐 단순히 운반, 사용만 해도 1년 이상의 위징역에 처하게 되니까 네. 마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최근에 보면 태국에 이제 대마가 합법화 됐잖아요. 그래서 태국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주는 음료 같은 것들, 음식을 먹고 들어와서 주변에 신고로 검사를 하게 되면 마약이 성분이 검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법에 의해 처벌을 또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에 갔을 때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진짜 한번 짚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게 저도 어떤 지인이 저한테 마약 범죄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네. 이 지인은 외국에 자주 나가는 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선 합법인 약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나라마다 다 금지 약물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뭐 파티 같은 걸 하면서 그 나라에선 합법인 이런 약물들, 뭐 알약 같은 걸 이렇게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나라에서는 먹어도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금지되는 약물이면 소위 말하는 속인주의라고 해서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한국법을 다 외국에서도 적용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너 거기서 먹고 들어오면은 마약 범죄로 처벌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당연한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있더라. 외국에서 만약에 도박 같은 게 합법화된 나라에서 도박을 해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처벌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법을 어기면 속지주의에 따라서 또 처벌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그 황정민 씨가 네네네. 마약 왕 역할을 맞아요.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마약 직접 키우고 유통도 하고 거기다 대고 뭐 투약하는 사람들 알선도 하고 네. 그 드라마 안에 있는 사람이 현실에서 잡힌다면 형량은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20년 이상 가능하면 뭐 무기징역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네네. 마약을 이제 여기저기 숨겨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홍어에도 숨겨갖고 들어왔지만 실제 그 사건을 보면 사람들한테도 많이 들려서 들여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 수리남 드라마 말고 네네. 예전에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전도연 씨가 나왔던 영화가 네. 있는데 그 영화도 사실 이 드라마 속에 나온 마약왕 그 사람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마약이 아니다 갖고만 들어가주면 돈을 준다 마약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고 근데 이제 마약을 갖고 들어오다가 걸리면 자기가 이제 마약을 배달하는 운반책으로 해서 처벌을 받기도 한단 말이죠.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나는 운반책이었지 몰랐다. 내지는 이게 한국에서 처벌되는 것인지를 몰랐다. 교포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처벌되는지 몰랐다. 그래서 어쨌든 마약을 수출했다, 운반했다 라고 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 행위가 위법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무죄다. 그러면 이제 법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다. 이걸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법률에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법률에 착오,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려면 이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라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마약을 운반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처벌을 받아요.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네네. 혼자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럿이서 하는 경우들이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뭐 숨겨준다라는 취지로 뭐 서로 이렇게 위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되고 마약의 가장 큰 해악은 재범의 발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건이 걸렸을 때 그것이 상대방을 위해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감춰준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위해주는 게 아니니까 사실관계 그대로를 진술을 하시고 각각의 형량에 맞게끔 처벌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도. 명심하시고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중독성도 있고 결국에는 수사 과정에서 이제 다 밝혀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니까 맞습니다. 잘 수사에 대응하셔서 진술하실 것은 진술하시고 네. 정확한 형량을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단순한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은 손대시면 안 됩니다. 네.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